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핵폭탄급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금융 시스템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은행배 불리는 불공정 대출, 이제는 끝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부동산 전망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대출, 당신이 믿고 있던 은행이 당신의 뒤통수를 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2026년 2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하나가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다주택자들 그동안 대출 받아서 집값 올리고 돈 벌었지? 이제 그 대출 망이 되면 연장 안 해준다. 그 돈 갚아서 무주택자들한테 넘겨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였던 대출 연장이라는 사다리를 정부가 직접 걷어차겠다는 선언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대출 만기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집 살 때 대출 받으면 망이 때 별일 없으면 연장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가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 투기용 다주택 대출은 만기가 되는 순간 즉시 상환 압박이 들어옵니다. 돈 없는데요? 라고 하면 정부는 대답할 겁니다. 그럼 집 팔아서 갚으세요? 이게 바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은행은 그동안 다주택자라는 거대한 대매 대출이라는 물을 가둬두고 엄청난 이자를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 대매 수문을 강제로 열어버리는 겁니다. 댐에 갇혀있던 물, 즉 대출금이 회수되어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마중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설계입니다. 은행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조 원의 이자 수익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금융도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 있으시죠? 아니면 반대로 드디어 집값 좀 떨어지나 하고 기대하는 무주택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5월 9일. 이 날짜 하나가 당신의 자산을 수억 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팔아도 5월 8일에 계약하면 세금 3억 원, 그런데 이틀 뒤인 5월 10일에 계약하면 세금 8억 원, 이게 실제로 벌어질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양도세 중과라는 게 정확히 뭔지, 왜 이재명 정부는 이걸 이토록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열릴 것인지 끝까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왜 뻔히 보이는데도 판단을 미루게 되는지 그 심리적 함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현재 정부의 부동산 스탠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집은 사는 곳 바이가 아니라 사는 곳 리브다. 이게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철학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집을 투자 수단으로 여러 채 사서 시세 차익 챙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은 거기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이 철학만 이해하면 앞으로 나올 정책들이 다 보입니다. 다주택자한테는 가혹하고 실거주자한테는 문을 열어주되 대출은 바늘구멍처럼 좁히는 것. 이 모든 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정부가 지금 하려는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퇴로를 열어줄 테니 지금 당장 나가라. 쉽게 비유하자면 백화점 폐점 직전 라스트 세일 같은 거예요. 2시간까지만 70% 할인이고 그 시간 지나면 정상가로 확 올라가는 거죠. 5월 9일이 바로 그 마감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금 30%대로 나갈 수 있게 해주겠지만 그 이후엔 82.5%라는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한테 매물 내놓으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셈이죠. 양도세 중과가 뭔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밥 한 끼 먹으면 부가세 10% 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이러는 겁니다. 너 식당 2개 운영하지? 그럼 두 번째 식당은 부가세 30% 내. 3개야? 그럼 40% 내. 이게 바로 중과입니다. 똑같이 집을 팔아도 몇 채를 가졌느냐에 따라 세금을 배로 때리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세요. 지금 유예 기간 중에는 2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 세율 6%에서 45% 사이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5월 9일 이후에는 여기에 2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되죠. 최고 세율로 계산하면 45 더하기 30은 7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또 붙어서 무려 82.5%가 됩니다.
1억 원 벌면 8,2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건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거든요. 최대 30%까지 빼줍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해서 10억 원을 벌었으면 3억 원은 세금 안 매기고 빼주는 거죠. 그런데 중과 대상이 되면 이게 0%가 됩니다. 한 푼도 안 깎아줘요. 그래서 실제 세금 차이 2.6배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3주택자 김 씨 이야기입니다. 2011년에 6억 원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18억 원이에요. 15년간 보유했죠. 만약 김 씨가 5월 8일에 팔면 세금은 약 3억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딱 이틀 차이로 5월 10일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중과세율 적용받고 공제 하나도 못 받아서 세금이 8억 4천만 원으로 뜁니다. 이틀 차이에 5억 2천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에이, 설마 진짜 하겠어? 정부가 또 연장해주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어땠나요? 말만 하고 끝난 적 있습니까? 작년 10월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했을 때 다들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묶어버렸죠. 전세 대출도 DSR 규제에 넣는다고 했을 때 실수요자 다 죽인다고 난리였지만 결국 2025년 10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때부터 아주 일관됐습니다. 다주택은 투기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 10년 넘게 같은 말을 해온 사람입니다. 1월 기지회견에서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검토 중도 아니고 상황 봐서도 아닙니다. 전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정말 안 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정부가 조이고 있는 건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죠. 전세대출 DSR 규제입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갚지 않아도 되는 공짜 돈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것도 빚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DSR에 반영하기 시작했죠. 이건 전세 끼고 집 사는 이른바 갭투자의 기름기를 쏙 빼겠다는 겁니다.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세입자가 줄면 전세가가 떨어지겠죠. 전세가가 떨어지면 집주인은 투자 수익이 안 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계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입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세금은 폭탄으로 떨어지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겁니다. 여기서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기대하실 거예요. 공급 늘리면 집값 잡히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도 임기 내 공공주택 11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급은 계획이 아니라 착공이 핵심입니다. 3기 신도시 현황 한번 보실래요? 발표한 지 7년이 지났는데 대부분 아직 기초공사 단계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에 지자체 갈등까지 넘어야 할 산이 태산이거든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6,0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보다 48%나 줄어든 숫자죠. 본격적인 입주는 2029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전까지는 아주 심각한 공급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정부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지층 결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투기꾼을 잡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둘째는 세수 확보입니다. 지금 나라 곳간이 비어 있거든요. 작년 세수 결손만 30조 원입니다. 다주택자 세금만큼 명분 좋고 큰돈이 되는 게 없죠. 마지막 셋째는 공급 정책과의 연계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계속 집을 사 모으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가격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쪽에서는 투자를 막고 공급 쪽에서는 공공 물량을 푸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현재 시장에는 두 가지 공포가 맞서고 있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과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죠. 이 속에서 사람들이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이 바로 정상성 편향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연장해주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정권이 바뀌었고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2.5배 더 민감하거든요. 2억 원 싸게 팔기 싫어서 버티다가 결국 세금으로 5억 원을 더 내는 선택을 합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손해보는 2억 원이 너무 아까워서 더 큰 위기를 못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내가 이 집에 이자를 얼마를 냈는데 인테리어를 얼마를 들였는데 하는 생각이죠.
이미 쓴 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내게 가장 이득인가 하는 미래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각 그룹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다주택자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5월 9일 전 매도파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계약일 기준이거든요. 세입자 퇴거 협의 기간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2월 중순 현재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버티기파입니다. 그냥 월세 받으면서 버티겠다는 분들이죠.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세율 82.5%의 종부세 부담까지 커질 겁니다. 버틸 체력이 되는지가 관건이겠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보유할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인 시점입니다. 1주택자분들은 실거주 중이라면 큰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도 투자용이라면 세금 감면해주는 게 이상하다고 언급했거든요.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이제 영끌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출 한도가 확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청약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게 바뀌었고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도 늘었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통장 같은 저금리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을 노리는 겁니다. 2026년 공급 절벽은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서울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거든요.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버팁니다. 폭락만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습니다. 급매물이 나올 때 잡는 건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될 겁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가혹하고 실거주자에게는 바늘구멍 같은 대출이 현실입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 하나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방심한 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설마 연장해주겠지 하는 기대는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부동산 자산의 흐름을 주식으로 눈을 돌려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공급 절벽이 코앞입니다. 막연한 하락을 기다리기보다 청약과 급매물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시장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5월 9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옵니다. 그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움직이는 사람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전략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공정입니다. 규칙을 지킨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며 부당한 이익을 노린 사람이 더 이상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거부라는 초강수는 그 정상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재앙이라 부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